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느러미 감상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박세영이라는 아저씨를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이제 저번 주인가 인스타에서 이 사람이 좀 친다고 해가지고 한번 어떤 맛일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뭐 영화를 만드는 입장도 아니고 영화를 전공하려는 학생도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소비자로서 이 대 OTT의 시대에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내면은 정말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을 볼 수 있는 시대에 과연 내가 영화관에 가서 돈을 주고까지 볼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영화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솔직히 통신사 할인 받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영화를 한 10,000원 주고 봤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영화면은 아 그래 신선하니까 이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10,000원을 주고 봤으면은 납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썸녀나 아니면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제 티켓 값에 팝콘에 음료에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관 풀코스를 줘줬다 하면은 거의 한 4, 5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4만 원, 5만 원 주고 봤으면은 약간 애매한 느낌? 왜 이렇게 난해하지? 이게 대체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독특해가지고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제가 느꼈을 때 이 영화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걸 배제하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본능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아무튼 이 되게 시각적으로는 되게 독특한 개성이 살아있는 그런 영화인데 솔직히 중간중간 나오는 이 나레이션은 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못 알아듣겠고 솔직히 좀 이게 대체 뭐라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뭔가 이 영화 자체가 막 이 환경 오염이 된 세상에서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뭐 환경을 지켜요, 에어컨 틀지 마세요, 약간 우리가 진짜 쉽게 접할 수 있을 법한 한국 영화들의 클리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조금 뭔가 난해한 느낌은 없지 않았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환경 오염이 개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에서 통일된 대한민국에 사는 인간들과 이 오메가라는 어떤 돌연변이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메가 같은 돌연변이 애들은 그냥 개처럼 밖에 나가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런 오메가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메가들은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인간들 사이에서 숨어서 사는 오메가들을 이제 추격하는 뭐 약간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메가라는 존재를 되게 무지성으로 악마하고 탄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약자한테는 되게 악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보다 약하고 아니면 뭔가 숫자로 생각을 했을 때 소수다 싶으면은 약간 뭉개버리고 내가 맞고 너는 틀려, 그래서 너를 없애버릴 거야, 약간 이런 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오메가라는 친구들이 좀 뭔가 약간 감염이 돼가지고 좀 아플 뿐이지 엄청 특별히 피해가 주는 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오메가가 소리를 지르면 죽는데요. 근데 그래서 막 오메가라는 존재들이 되게 위험하다 뭐 이러면서 되게 겁을 주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뭐 오메가랑 같이 있다고 막 무조건 감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을 정도의 돌연변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위험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보면은 뭐 오메가들이 이 소리를 지르면 나를 인간을 죽일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 똑같이 오메가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네는 총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어떤 존재를 특정화해서 악마하지만 사실상 그 반대편에 있는 나조차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데 결국에는 둘 다 동등한 존재가 아닌가. 약간 천적 비슷하게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하면 나는 무자비하게 당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작정하면은
나를 무조건 죽일 수 있어 라고 할 정도의 어떤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나도 얘를 죽일 수 있고 쟤도 나를 죽일 수 있는, 둘 다 서로에게 위험이 되는 그런 존재니까 저는 사실 저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약간 이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속 사람들이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프로파간다 선전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속고, 사람들은 그 방향에 맞춰서 오메가를 혐오하고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세상 일이 무작정 혐오한다고 해결되는 것인가? 요즘 대혐오의 시대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남자를 혐오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자를 혐오하고 약간 이러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남자가 싫어, 여자가 싫어, 약간 이러는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 태도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나 그냥 남자가 싫어, 나 여자가 싫어 라고 하는 태도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서로에게 치명타를 주는 게 아니라면은 무지성적인 혐오 그리고 반대 집단에 대한 악마화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좋게 좋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메가를 척결하자고 시위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면서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 시위라는 것들이 되게 좀 뭐랄까 변질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는 건지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알면서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 시위를 하는 이유는 이 정부에서 이 오메가들이 위험한 존재고 없어져야 하는 존재라고 계속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양상들을 보면서 되게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특정 집단의 우두머리가 자 물어 하면은 물고, 이거 물지 마, 이거는 아니야 하고 물지 마 하면은 안 무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점점 뭔가 나는 무조건 맞고 너는 틀려,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야, 약간 이런 이분법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분법적인 구별을 없애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박정희라는 독재자 같은 사람도 양면이 있고, 노무현이라는 어떤 그런 민주 진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이 보고 생각을 해야지. 뭐 박정희는 무조건 싫어, 아니면 뭐 박정희는 무조건 좋아, 아니면은 노무현은 무조건 좋아, 노무현은 무조건 싫어, 약간 이런 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조금 벗어나야 하는 방식이 아닌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맞아, 이거는 틀려라고 정말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어떤 특정 집단의 스피커가 하는 소리를 정말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없어져야 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고 또 이제 이 영화에서 선전을 하는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주역이라면서 공무원에 들어오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 이제 오메가들을 관리하는 그런 건데, 뭔가 이미 나라가 개망했는데 뭐, 너네는 미래의 주역이니까 와서 열심히 일해봐라, 약간 이런, 이게 통하는 건가? 약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뭔가 미래가 있어 보여야 그 사람들도 베팅을 할 거잖아요. 근데 되게 암울한 것 같다, 정말 디스토피아 그 자체다 하고, 이제 이 황금소망 낚시터라는 곳에서 이벤트 타임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낚시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약간 뭐 대상 어종을 잡으면은
아무튼 그 황금소망 낚시터에서 이제 이벤트를 해요. 근데 이 이벤트를 하려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잠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이벤트 타임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꼬셔놓고 알고 보니까 물고기 안 뿌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니까 이제 그 주인들끼리 막 이제 슬슬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왠지 물고기는 안 뿌리는 거고 이 사람들이 주작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낚시터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뭔가 현대 사회 사람들이 허상을 쫓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낚시터에서 특정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물고기를 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막상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 중에 정말 가시화가 되고 얻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뭔가 사람들이 저기 가면은 저게 좋아. 돈만 많으면 행복하겠지.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 전에 생각했던 보상이나 행복 같은 것들이 진짜 오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저기 가면은 물이 있겠지. 저기 가면은 금광이 있겠지. 저기 가면 금이 나오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이걸 보면서 약간 내가 지금 쫓고 있는 어떤 것들이 허상이 아닌가, 허상이 아닐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뭐 신자유주의 담론 막 아니 뭐 실력주의 허상 약간 이런 것들 하면서 뭐 옛날에는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회는 이 막상 뭔가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다. 약간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사실 배급 사회가 아니니까 뭐 노력도 안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하고 또 미아라는 오메가의 피아노 연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 미아라는 친구가 되게 비참한 인생을 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뭔가 그냥 단순히 자기가 오메가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탄압을 받고 총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좀 되게 불쌍했던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가. 왜냐면 이 오메가라는 존재는 정말 숨어서 살아야 하고 이 쓰레기 수거에 인생을 바쳐야 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미아가 피아노 연습을 하면서 이 페달을 쓰는 걸 보면서 되게 인간이고 싶어 한다. 내가 지금 상황은 돌연변이일지 몰라도 나도 그냥 정말 저런 멀쩡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이런 미아라는 사람의 인생이 저는 되게 좀 비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빠 지느러미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하고 또 이 영화에서 오메가들이 착취를 당하는데요. 독성 폐기물을 수집하는 저희의 노동력이다. 약간 이러면서 그렇게 정말 가축 대하듯이 대하는 걸 보면서 분명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오메가들처럼 되게 힘들고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에 필수적이지만 뭔가 실질적으로 저부가가치인 일자리들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게 맞는 것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이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자기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만큼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근데 뭔가 청소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사회 인프라 같은 거를 다루는 그런 것들이 크게 돈을 버는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감도를 설정하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그럼 현대 사회 내에서의 차별은 어디까지 용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차별이 저는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롯데월드였나? 에버랜드였나? 매직패스? 논란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냈으니까 줄을 안 기다려도 돼 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서 차별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의 뭐 없어질 수 없는 게 아닌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유토피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양한 차별이 있겠죠? 그리고 이 차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 말랑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어디까지 힘을 줘야 되는지 약간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만 군대를 가는 것도 차별이고 여성이 임신, 출산 약간 요런 것들로 직장 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도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왔을 때 뭐 자리가 없어진다. 아무튼 이런 차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예 차별이 없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가 차별을 경험하는데 그 감도를 어떻게 조절하는 건가 약간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기준이고 뭐가 이 기준을 벗어난 비정상인지 그리고 이거를 누가 정하는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튼 어 영화를 보고 나서 최대한 휘발되기 전에 그냥 당장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영화관 가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